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0, 70년대 한국 영화 최고 스타였던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양 회장도 이르면 이번 주쯤 불러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이 답안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했던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이어왔던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향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영화 인장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명 중에 하나가 국민 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2시 반쯤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전라남도의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달엔 병마 속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지만 오늘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의 본명은 강신영입니다. 배우로서는 고 신상옥 감독이 지어준 신성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강신성일로 개명했습니다. 고인은 데뷔작 로맨스 빠빠를 비롯해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등 5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1968년과 1990년에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삼수 끝에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예약했다는 소식이 와전되면서 고인이 별세했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엄앵란 씨와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영화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영화 인장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양 회장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폭행과 강요 그리고 음란물 방치와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 경찰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 폭행 동영상에 등장한 전직 직원 강모 씨가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양 회장이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보관한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법의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양진호 회장님이 가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양 회장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에서 1년 정도 근무했던 강 씨는 퇴사하고 2년 뒤인 2015년 양 회장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어제 5시간 동안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외장 하드와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회장을 둘러싸고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교수 폭행을 사주한 건 불륜 의혹 때문이 아닌 마약 투약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걸 우려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약을 한다라는 사실이 부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날 그렇게 잔혹하게 때리지 않았나. 압수물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양 회장 소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답안과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이 답안지가 보관된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교무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근은 했지만 금고 비밀번호는 몰랐다며 유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올해 8월 이후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8월은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기로 경찰은 A씨의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컴퓨터 교체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2일 업무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 주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2인자를 만난다고 밝혔는데요. 5개월여 만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북한의 2인자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인자란 표현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칭했던 말. 지난 5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미북 정상의 복심인 두 사람이 회담을 재개하는 겁니다. 시기는 중간선거 직후인 7일 이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의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시간표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핵병진 노선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년 초로 전망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는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동석할 것으로 보여 미북 실무협상 채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 학생의 퇴학과 전학 조치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의 규칙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학교장의 권한 침해도 문제지만 문제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면서 벌써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학교 규칙을 바꾸라고 제시한 예시를 보면 징계가 누적돼도 퇴학을 시킬 수 없고 학생이 교사 성추행이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가방에 담배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학생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무한 반복해도 퇴학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은 고친 학교 규칙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며 정해준 대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 컨설팅을 나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법에 써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의도 내지는 지침을 거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컨설팅은 반강제적으로 단위학교에 강제화시키는 것이고 이 같은 방침은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자치를 강조해온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다시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특별히 학교로 이양하는 분권화의 시대. 전학과 퇴학 금지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정적인 학생 선도 등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형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잠실에서 열립니다. 실전 4선승제로 열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첫 경기 선발 투수로 두산은 우한 조시 린드블럼을, SK는 언더핸드 박종훈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김태형 두산 감독은 꼭 우승 트로피를 찾아오겠다고 밝혔고 힐만 SK 감독은 홈런에서 우리가 앞선다면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보면 명사형으로 끝나는 짧은 제목보다는 문장 형식의 긴 제목이 달린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지만 공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마치 광고 문구처럼 문장 형식의 긴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다거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며 공감이 가는 문구를 내세우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부터 멋진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따스한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목을 문장형으로 구성한 책은 베스트셀러 50권 중 16종에 달해 30%가 넘었습니다. 짧은 명사로 된 제목이 많았던 경제 분야 책조차 한 호흡에 읽기 어려울 정도로 제목이 길기도 합니다. 짧은 것보다 긴 걸 하면서 약간 사람의 호기심을 유혹해서 그렇게 읽어보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독자들은 직관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문장형 제목에서 더 많은 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장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아포리즘들이 많은 책들이 아주 인기예요.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고민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도서의 긴 문장형 제목. 독자들의 도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4도, 부산이 11도, 제주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6에서 20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은 나쁨 수준,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